안녕하세요, KR입니다. 오늘은 시nolo지, 해놀로지, 나스의 초기 설정 및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 하나를 열어서 나스에 접속합니다. URL 입력란에 나스 IP를 입력하면 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후 로그인합니다. 제일 처음 할 설정은 저장소 설정입니다. 왼쪽 위에 사각형이 4개 그려진 메뉴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이는 저장소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HDD, SSD를 클릭하면 저장소 정보가 보입니다. 드라이브가 2번부터 6번까지 보이는데 드라이브 2번은 로더입니다. 3번부터 6번까지가 드라이브인데 여러 개를 설정한 이유는 레이드 설정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레이드 0, 1, 5, 6, 10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레이드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레이드 0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레이드 1은 미러링, 레이드 5는 3개 이상의 디스크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디스크는 3개이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2개이며 1개의 백업 디스크를 가진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집니다. 솔직히 저는 레이드를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속도 문제가 아니라면 물리적 백업을 하나 추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스토리지 풀을 생성을 합니다. 4개의 하드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1개는 기본 디스크, 3개는 레이드 5를 생성할 생각입니다. 왼쪽 메뉴 탭에서 스토리지 풀을 클릭합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다 우수한 성능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보다 높은 유연성은 SHR, 시놀로지 하이브리드 레이드인데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 볼륨을 먼저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레이드 유형에서 기본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3번 디스크를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디스크 초기화가 된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검색 수행인데 얘를 눌러서 드라이브 검사를 실시합니다. 스토리지로 사용하다 디스크 오류가 발생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검사를 실시하면 초기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꼭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을 확인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풀이 생성이 완료되었으니 볼륨을 생성하라는 알림이 발생합니다. 상태창을 확인하시면 백그라운드에서 드라이브를 확인 중이라고 나오고 드라이브 확인 중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저는 SSD로 연동을 하였기에 빠르게 진행되지만 하드디스크로 연결하신 분들은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느려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이드 5 스토리지 풀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클릭합니다. 보다 우수한 성능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레이드 유형에서 레이드 5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드라이브 4, 5, 6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확인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레이드는 기본 스토리지 풀 생성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제 스토리지 풀을 다 만들었으니 볼륨을 생성합니다. 왼쪽 볼륨 탭을 클릭합니다. 모드 선택이 나오는데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풀 생성이 나오는데 기존 스토리지 풀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풀 선택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기본과 레이드 5가 2개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기본을 먼저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BTRFS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볼륨 용량 할당을 따로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확인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볼륨 1이 생성됩니다. 레이드 5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레이드 디스크 검사를 보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선 레이드 5 볼륨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탭에서 생성을 클릭하고 모드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풀 선택 화면에서 기존 스토리지 풀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레이드 5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파일 시스템은 BTRFS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볼륨, 용량 할당은 따로 건드리지 않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확인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안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사각형 4개의 메뉴를 누르면 보안 어드바이저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가정용 및 개인용 그리고 직장 및 비즈니스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를 클릭하고 시작을 누릅니다. 자동으로 스캔이 실행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완료되고 나서 업데이트 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최신 DSM 버전이 아닌 것과 일부 패키지가 최신이 아닌 것, DSM 업데이트 이메일 알람이 꺼져 있다고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및 비즈니스용으로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 중 고급 항목을 클릭하고 보안 기준에서 직장 및 비즈니스의 경우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개요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스캔을 실시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용보다 비즈니스용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체크합니다. 우선 시스템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프레임과 함께 DSM이 포함되지 않도록 허용되지 않음이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해당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세부 내역에 보이는 파란색 글씨의 제어판을 클릭하고 아이프레임과 함께 DSM이 포함되도록 허용을 체크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웹서버를 재부팅한다고 나오는데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계정으로 이동합니다. 패스워드 강도 문제인데 제가 이전에 ASDFQWER 1234로 해서 너무 간단해서 대문자나 특수문자를 넣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더블 클릭을 하고 제어판으로 이동을 해서 대소문자 혼합 포함, 숫자 문자 포함, 특수문자 포함, 그리고 최소 패스워드 길이를 8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적용하고 해당 창을 닫습니다. 제어판 왼쪽 메뉴에서 사용자를 클릭해서 관리자 계정, 저는 참고로 KR 계정인데 비밀번호를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특수문자 숫자를 넣어서 바꿔줍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와 관련된 내용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HTTP에서 HTTPS로 자동 리디렉션이 안되는 것과 DSM HTTP 포트를 변경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둘 다 같은 곳에서 설정을 진행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세부 내역을 보고 제어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HTTPS 리디렉션을 체크합니다. 밑에 있는 HTTP2 활성화를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DSM 포트 5000번, 5001번으로 되어 있는데 5000번 포트는 자주 사용하는 포트이기 때문에 다른 포트로 변경해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 2를 붙여서 25000과 25001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낫에 접속할 때에는 IP 뿐만이 아니라 뒤에 콜론하고 25000 또는 25001을 눌러줘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과 동일하게 일부 패키지가 최신 상태가 아니다, DSM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이메일 알람을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중에서 DSM 업데이트라든지 이메일 알람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패키지만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정에서 패키지 센터를 클릭하고 설치됨으로 이동해서 모두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설정 클릭하고 새 패키지 설치 볼륨을 볼륨 1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되도록이면 레이드 볼륨은 패키지를 설치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스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M 업데이트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초기 설정이 끝났으니 공유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을 실행하고 공유 폴더 생성을 클릭합니다. 권한 없는 사용자에게 하위 폴더 및 파일 숨기기를 체크하고 휴지통 활성화를 체크 해제합니다. 이름의 폴더명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폴더는 되도록이면 암호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을 클릭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설정 구성도 다음을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설정을 확인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권한 항목에서 어드민과 게스트를 접근 금지하고 제 아이디인 KR을 읽기 쓰기 권한을 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나스의 데이터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일 서비스 로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에서 파일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SMB는 윈도우, SFP는 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둘 다 로그 활성화를 체크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제한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다 보니 해킹 시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5분간 5번의 로그인 실패가 발생하면 해당 IP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방법입니다. 제어판 메뉴 중 보안을 클릭하고 위에 계정 자동 차단 항목에서 로그인 시도 횟수를 5로 바꿔주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SSH 포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SSH 포트를 열어두는 것을 권장하지 않지만 해놀로지 같은 경우는 추후에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SSH로 접속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SSH의 기본 포트인 22번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해킹 시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22번 포트를 다른 포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및 SNMP 탭을 클릭하고 SSH 서비스 활성화를 체크한 뒤 포트를 22에서 2022로 수정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실제 윈도우와 비슷합니다. 파일 스테이션을 실행시키고 해당 폴더로 이동해서 마우스 우클릭 폴더 생성을 클릭합니다. 폴더 이름 윈도우즈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폴더가 생성됩니다. 파일의 업로드 방법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일을 끌어다가 파일 스테이션 안에 넣으면 됩니다. 제가 와이파이로 접속해 있어서 속도가 느린데 유선 연결이면 펜티엄 이상급만 돼도 초당 100메가 이상의 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 위젯 아이콘을 클릭하고 시스템 상태, 리소스 모니터를 최소화하면 상단 상태창에서 현재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놀로지, 해놀로지 초기 설정 방법 및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